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때 휴먼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때 에너지를 얻는 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도 그거 모르니까.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 아이디얼리스트가 새로운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든 새로운 걸 좋아하나요? 미쳤어? 이거를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건 상당히 리얼리스트적인 질문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는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벌어지는가가 되지 완전히 모든 조건이 오픈 상황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칙이나 이런 걸 요청하게 돼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특정한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 사람의 가진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가를 상담자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남들이 공감도 안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이 모르는 그 고민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 근데 뭐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고민을 해요.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이걸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뭐 잔소리거나 또는 쿠살이거나 또는 평가가 되는 거지 상담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댓글이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아니 박사님 그렇게 상담을 잘 하시면서 왜 패널 분들한테는 상담을 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아니 패널 분들을 내가 상담을 해줄 것 같으면 따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주지 패널 분들은 패널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황심소 보시는 분 패널로 지원을 좀 해주세요. 네, 패널 지원할 때는 본인이 저하고 비슷한 상담가 역할을 하는 코스프레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처럼 이 시청자, 청취자 입장에서 사연을 봤을 때 가지는 궁금함, 뭘 마치 내담자를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또 때때로는 댓글을 다는 이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아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해도 되는 거죠. 패널로 참석하려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셜록 황에 이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황심소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이 생방송 시간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는데 패널로 될 수 있는지 제가 해주세요. 근데 패널로 아무나 패널로 투입을 하게 되면요. 일단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널로 이 사이버 상으로 생방송 패널로 이미 참여를 하는 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다음 방송에서가 생방송 패널로 참가하겠습니다 하면 이 그 시간에 이제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어서 패널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패널의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패널로 마치 참가한 것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분들한테는 사연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도 있어요. 패널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패널로 참가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바로바로 릴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밌겠죠? 네, 사이버 패널. 오이, 파악하셨네요. 그러면 패널의 역할, 박사님께 야단 맞기, 박사님 위너해드리기, 황심서 행정일 돕기. 지금 패널을 거의 대학원생 조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패널이 자기의 패널의 역할을 찾지 못할 때 스스로를 패는 마음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패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이버 패널 잘하게 되면 이제 스튜디오 패널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현재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하고 교체를 하는 거죠. 선수 교체. 네. 많이 도와주세요. 아, 강남 아줌마가 빨리 선수 교체 지금 대기 중이시라는 거를 표현하셨네요. 네. 댓글 골라서 읽어주는 패널도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니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버 패널은 아침마다 멘탈 강화 운동 필요한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지금 왜 패널 분들이 얼굴을 안 보이는지 모르셨어요? 패널 분들이 본인들이 멘붕 상태에 있는 걸 얼굴로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타격이 심해가지고 생활을 못 하겠대요. 목사님 근데 저희도 할 말 많거든요. 아, 그럼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네. 이 8비트 이 모자란 이 두뇌 용량으로 네.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면서 네. 이 실시간 이 라이브 창에서 그렇죠. 이 질문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읽고 이 멀티가 안 돼요. 멀티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 문제잖아요. 용량이 딸리는 문제. 아, 그거는 마치 2MB가 내 메모리가 2MB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실 이 생방이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생방이 수준이 높아요? 박사님 수준은 높으신데 저희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이게 그 전혀 지금. 저희가 평균을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평균에서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을 하면 전체적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송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자, 그건 그렇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무기력하고 게을러진 모습 어떻게 개선할까요? 라는 사연으로. 네, 우리 패널 분들이 느끼시는 마음이신 것 같네요. 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8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고민은 예전보다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진 모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우 관계가 미숙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기대어 결정하거나 해결하려는 성격으로 왕따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소심한 성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까지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19살 전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그냥 졸업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던 중에 강의를 듣고 인생 처음으로 공부가 이렇게 재밌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 정규 강의 시간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학년이 다가오자 취업에 대한 압박이 있어 학과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담과 전망을 보고 대학교 방학 기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안경사와 조무사 두 가지 직업의 취업 방향을 고민하다가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1년간 병원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에게 무식함에 대한 조롱과 차별을 받던 중에 한 사고가 발생되어 간호사로 근무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섰고 다음해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재미있었고 교직 생활까지 하며 여러 경험을 하게 되어 행복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대학병원에서 일이 늘지 않는 제 자신과 일에 대한 연이은 실수로 자괴감이 들어 1년을 다 못 되어서 올해 1월에 병원을 이직했고 이직한 곳에서도 일이 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로 경력자인데도 일을 잘 못한다는 선배 간호사들의 평가에 간호사란 직업이 나랑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시 공부와 병행하여 하루하루 꾸역꾸역 다니다가 현재 번아웃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자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도저도 안 하는 시간을 몇 달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제가 가졌던 적극적인 태도, 열심히 하면 제 삶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과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집순이에 할 일 많은데 퍼져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무기력한 제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모습일 때는 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씩 잘 되라고 모진말을 할 때면 정신 차리고 다르게 행동했지만서도 지금은 전혀 소용도 없네요. 이 나태함이 더 나이가 들어 굳어질까 걱정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고 난 뒤에 힘든 이야기는 학창 시절부터 친한 친구들과 공유하며 위로받고 있지만 그 또한도 잠시뿐 행동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 주세요. 객관적인 저희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석하는 건 객관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 주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을 분석하는 일이 심리 상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일이 되겠죠. 이분이 진짜 필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기, 퍼져 있는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퍼져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관적인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죠. 프로파일을 안 보내시고요. 본인이 로맨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이분이 로맨 매뉴얼 상황이면 이렇게 본인이 풀어져 있는 거를 하소연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게으르다라고 하는 자책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왜 자꾸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건가요?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거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로맨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으면 위축돼요. 그리고 위축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이 상당히 부지런한 분인데 위축되면 자기 스스로 부지런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왜? 더 실수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본인 스스로 게으른 자기 모습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집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퍼질러 있고 내가 게으르니까 그 형태로 자책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잘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당연하죠.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대학을 다니면서 또 실습을 할 때 비교적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의 릴레이션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처음에 실수를 하는 거는 본인이 그걸 파악하거나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태움 과정에 이 사람한테는 엄청 힘들었던 거죠. 간호사니까. 이분을 처음에 지도해주는 선배 간호사가 이분을 너무 바짝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는 자기에 대해서 주눅이 든 심리 상태로 들어가니까 계속 지금 그거를 극복을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 바로 이분 보낸 사연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 간호사 안 하고 공무원이 되제가 공무원 시험을 했는데 이분 스스로가 사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간호사 일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지금 현재 간호사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자기가 상당히 익숙해지고 잘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게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하니까 이게 로드가 2배, 3배가 되는 상황이 돼서 번아웃 상황으로 빨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태워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미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뇨.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번아웃 상태로 그렇게 해서 무기력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물어봐야 되죠. 이분이 지금 이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호사 생활을 그만두고 있을까요?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먼저 물어볼 이게 좀 거예요. 오락가락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무하고 난 뒤에는 학창시절 만나서 공유하고 위로받는다 하고 또 앞에서는 몇 달째 지금 퍼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 안 다니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공시 공부와 병행하며 하루하루 꾸역꾸역 다니다가 현재 번아웃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자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지금 번아웃되가 그만뒀다는 이야기인지 집에 있다는 건지 이분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힘들다는 거 그래도 그대로 있죠. 이도 저도 안 하는 시간을 몇 달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이 사연에서 그걸 파악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이 사연 들으면서 파악하셨어요? 저희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럼 물어봐야죠.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또 이전에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다니면 아버지가 한마디 안 하실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이분이 계속 안 다니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하거나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건지 지금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집순이에 할 일 많은데 퍼져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완전히 이 간호사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많은데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상황을 지금 이분이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장기 병가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런데 병가였으면 병가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특히 로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추측을 하자면 이분이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거의 직장 갔어도 그러면서 좀비처럼 있고 뭐 이제 공시하는 거는 포기한 것 같고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뻗어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일 때 저 어찌하오리까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게을러진 모습 어떻게 개선하죠라는 제목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걸로 봐서 다니고 있다네요. 그런데 본인을 질책하고 다니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쌈박하고 멋지게 못 다니고 있는 거. 남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 네,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으시죠? 네, 이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마치 답정너처럼 예전보다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진 모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사연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전에는 자기가 게을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왜 본인이 무기력하지 않고 활기차게 잘 지내고 부지런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직장에서 약간 좀 구사리도 먹고 여러 가지 좀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서 이제 목표가 좀 상실되고 그래서 뭐 공무원 준비를 할까 이런. 목표가 상실됐다뇨. 직장에서
한 소리 들으면 목표가 상실되나요? 무슨 목표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간호사는 어렵는데 간호사의 자기 정체성을 좀 이제 인정받고 싶고 네. 타인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본인한테 로맨인데 릴레이션 만빵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 안 좋은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민감하죠. 그 선배 간호사들은 더 잘해라 이런 뜻으로 태움을 그럼요. 하는 건데 이분은 그렇죠. 거기에 되게 몰입해서 자신을 그렇죠. 학대하는 데 시간을 다 쓰지. 그렇죠. 정작 자신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일을 더 수월하게 잘하기 위한 노력은 정작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거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수월성을 발휘하는 데서 잘한다는 게 뭐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있어 삶의 목표라는 게 이미 사연에 언급이 돼 있어요. 뭐라고 언급돼 있냐면요. 본인이 간호사에게 무식함에 대한 조롱과 차별받던 중 한 사고가 발생하여 간호사로 근무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었고 다음에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경사와 조무사 두 가지 직업 중에 취업 방향을 고민하다가 병원에 근무했다라는 거 그 이야기 있지 않아요? 예, 간호조무사로 처음에는 근무하신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제대로 된 간호사로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 간호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본인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간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간호사로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그럼 간호사로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의 목표를 새롭게 분명히 규정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했던 방향은 뭐예요? 이 간호사가 내가 갈 길이 아닌가벼? 공무원이나 돼야지. 이러면서 현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질책을 받거나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다른 거로 바꾸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전에 도망가는 행동부터 했다라는 게 이 사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책하고. 만약에 이분이 일을 잘하는 선배 간호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일을 어떤 식으로 잘하시는지를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 관찰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그렇죠. 발전시켰다면 그렇죠. 훌륭해요. 적어도 본인이 지금 아주 훌륭하게 이분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답을 주시려고 한다면 이분의 문제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인식만 했으면 됐을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실수한다고 이 태움 문화 속에서 열심히 태움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내가 진정한 간호사가 되어가는 수련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거를 훨씬 더 본인에 대한 자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발전에 어떤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간호사 문화에서 태움 문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닥달하고 본인이 이 근무하면서 얻게 되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이 후배 간호사한테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을 태움 문화라는 거로 이 어떻게 보면 미화하는 그 상황이 현재 병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간호사, 일을 잘하는 간호사마저도 상당히 밟아버리고 죽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를 이분이 아주 잘 보여주는 사연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분이 지적을 받고 못한다고 지적받는 그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간호사들 특히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간호사분들 많은데 상당히 좋은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뭐 연세병원, 뭐
이 고대병원 이런 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도 와가지고 자기 이거 꼭 다녀야 되냐고. 다 그 대학 간호대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본인이 1년, 2년 하는 게 거의 지옥 같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본인이 간호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참 우아하게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환자를 돌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지랄 같은 그 교수와 지랄 같은 그 선배 간호사로 자기가 배우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의 아픔이 진짜 느껴지거든요. 자,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랄 같은 저 황 박사한테 이 요거도 먹는 게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대가 팍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다 이 방송이 잘 되고자 이 사연을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널들이 제가 지금 태움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아직 번아웃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도망 안 가시겠네요. 저 걱정이 네, 돼서 그러네.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이 굉장히 괴롭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면은 계속 그걸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인 목표라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느냐는 아무리 어려운 직장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걸 수련의 과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 같은 상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멘토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이끌어준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 고통이나 그 지랄 같은 거를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지 성질을 내한테 부리고 지 기분 나쁜 걸 내한테 화풀이한다고 할 때 내가 왜 그 짓을 당해야 되냐 생각하면 아무리 사소하게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이라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조직에서 일할 때 겪는 아픔이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지금처럼 완전 번아웃된 상태에서 다시 좀 이렇게 정말 예전처럼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에 네. 가졌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그거를 인식하고 하는데 처음에 그러게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보는 건 괜찮은데 엄마들 대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 말이나 어느 조직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힘든 걸 아랫사람에게 풀어버리고 스트레스 푸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훌륭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싫은 소리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로맨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로맨 분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이 지적하고 책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설적은이 무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로맨한테는 네가 잘한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로맨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하기 전에 로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조차도 내가 진짜 잘하고 있어. 계속 잘해. 이렇게 하면 본인이 더욱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반성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로맨의 그걸 특성이거든요. 저희는 알았는데 이분 병원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심소에서 이분 사연을 가지고 널리 알리고 있는 거죠.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